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구청장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남은 오늘과 내일 당원 투표 후 주말이면 후보가 확정되고 민주당 금천구청장 재경선도 다음 주 월화 실시됩니다. 재도전에 나서는 현역 구청장들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후보 등록도 있는 다음 주부터는 선거전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8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현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는 중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까지 3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구로구도 현 구청장이 3선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스마트 도시, 바른미래당 후보는 도시 인프라 확대를 최우선으로 내걸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도시개발이 지역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도시 재생 사업에 저마다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제기되고 있는 종로구, 후보들의 투어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들어봅니다. 지역적 선거 판세 중구로 가봅니다. 중구청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후보 간의 3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후보 간의 불꽃 튀는 견제도 시작됐습니다. 각자 내세우는 강점이 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자, 진기우 기자 어서 오시죠.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양호 후보가 나섰습니다. 자신의 어떤 점을 지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서양호 후보 캠프의 선거 슬로건으로 좀 그 답을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국정 경험, 힘 있는 여당 구청장. 네, 슬로건에서부터 여당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죠. 구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걸 여당 후보인 본인만이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서 후보 인터뷰 영상 보시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그리고 중앙정부와 잘 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복지 문제는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의 예산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중구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들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매칭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와의 협조가 없으면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 후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치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어서 이 중구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교육 문제 역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구청장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상황 살펴봤고요. 야당에서는 전현직 구청장들이 나섰다고요. 자, 먼저 이 자유한국당 최창식 후보 분위기 살펴볼까요? 네, 자유한국당 최창식 후보는 서울시 제2부시장 출신으로 도시계획과 개발 등의 잔뼈가 굵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중구청장을 역임하고 있고 이번이 3선 도전입니다.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만큼 이 7년간 쌓은 실적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 대통령상 수상과 대외 공모사업 우수평가로 737억 원 인센티브 확보, 여기에 서소문공원 사업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대표되는 일동일명소 사업 등 이 본인이 중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룬 성과들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 바로 본인이라는 겁니다. 최 후보 인터뷰 영상 보시죠. 아무리 계승할래도 경험이나 능력이 없으면 계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은 이러한 소중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아니면 아주 약화되는, 저는 이것을 지켜주고 발전시키는 것이 제 소임이다. 네, 여기에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이 여당에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전략 공천된 서양호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 지역을 잘 모르는 낙하산 인사, 초보 운전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견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 양당의 신경전 속에 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이 전직 구청장이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일 후보는 이 민선 4기 중구청장 출신으로 중구 시의원과 구의원 경험도 있습니다. 네, 중구에서만 40년, 중구와의 오랜 인연과 또 중구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무보수 구청장 공약인데요. 구청장이 된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급여를 받지 않고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여기에 정 후보는 성공한 CEO 출신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구정 운영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 마인드로 민생을 어루만지면서도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죠. 난 봉급도 받지 않고 그것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사업가잖아요. 저투자 고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 경영을 행정에 플러스를 했더니 저투자 고수익이 나왔다. 네. 자, 이렇게 후보군들이 대략 결정된 상황에서 이 중구청장 선거 이 관전 포인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각 후보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강조하고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중구청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 있는 여당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높은 당 지지도를 등에 업고 있는 민주당 서양호 후보. 하지만 아직 예비 후보들과의 공천 잡음이 일단락되지 않은 데다 이 중구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하지만 재선구청장인 최창식 후보가 도전함으로써 이 높은 여당 지지도를 현역 프리미엄으로 불식시키겠다,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민주평화당 역시 당 지지도가 앞선 두 정당에 비해서 뒤처지고는 있지만 이 정동일 후보의 전직 구청장 이력과 시구의원 경력, 여기에 성공한 CEO 이미지를 활용해서 중구 전문가다, 이런 점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중구민들의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모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현직 구청장과 여당 후보가 나서는 중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출발선에 설 후보들의 퍼즐이 점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 상황 살펴볼 텐데요.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이라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 구정 운영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3선 도전에 나선 이성 예비 후보가 꼽은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 그리고 청렴입니다. 지난 임기에서 강조했던 구로 공직자들의 청렴을 더욱 향상시켜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스마트 도시를 구로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전국에서 외부 청렴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청렴 문화를 이제 확고하게 뿌려낼 겁니다. 이 스마트 산업 도시로 가는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그 초석을 닫고.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 강효식 예비후보 역시 서남권 허브 스마트 도시로서의 구로의 미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구정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여기에 더해 지역 정치 세력 간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로는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더불어민주공화국입니다. 이 판을 깨지 않으면 구로의 미래는 없습니다. 불만 제로 소통 구로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구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 이종규 예비후보는 새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구로의 미래, 특히 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만이 새로운 구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당장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인프라 부분. 인프라만큼은 균형 있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걸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가운데 구로의 미래를 결정할 후보들의 공약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성동구청장 선거는 현직인 정원호 구청장과 자유한국당 정찬옥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성규 후보의 3파전 양상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들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후보 등록일까지 민생을 이끌겠다며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구청장은 재선을 하면 지난 4년간 추진해왔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교육특구 사업, 그리고 성수동과 마장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찬옥 후보는 수백억 원이 투입된 마장동과 성수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실효가 없었다며 해당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마장동 축산물 시장과 연계한 불고기 타운 조성을 약속했고 도시관리공단의 흑자 경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옥으로 기왕이면 한옥으로다가 품위를 살려서 불고기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이 와서 한국 고유 음식도 좀 맛보고 갈 수 있는 성동 구민들이 잘 판단하시고 바꿔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 안성규 후보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지난 4년간의 구정이 무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장안평 중고차 시장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증개축도 못하고 보수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인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좀 그런 정책을 좀 피고 싶습니다. 한편 정찬옥 후보와 안성규 후보가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해 선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동 벽화마을, 삼청동 등 관광지가 많은 종로구.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넘쳐나는 관광객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을 종로구청장 후보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한옥마을. 넘쳐나는 관광객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은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매주 주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까지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종로구청장 후보들도 관광객들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종 후보는 종로구청장 재직 시절 정숙관광 유도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에 모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돌아오는 종로, 좋은 종로만 연구를 했지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미처 다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갖고. 자유한국당의 이수견 후보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와서 담당처럼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돈 혜택을 골고루. 바른미래당의 김복동 후보는 관광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을 관광지 곳곳에 설치하고 관광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광 코스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관광 정책도 오면 시간제로 한다든가 시간 타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도 편하고 관광객들도 편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종로 지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해결사는 누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각 정당이 어떤 목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 이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체크 613 각 정당별 공약 비교해봅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공약 1순위로 이 청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확대와 내일 채움 공제 다양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2순위로는 환경 문제를 꼽았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이 건강 취약계층 관리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안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유해 물질과 재해 재난 등 국민 생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차단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살펴볼까요?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골목 상권 회복,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고용보험 절반 인하 등으로 세금을 줄이고 또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바른미래당의 공약 살펴볼까요? 이 첫 번째로는 이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 경제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블랙 프라이데이 구조 개선과 가불관계 근절을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른바 워라밸을 이루기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 등을 세부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 번째는 환경 공약입니다. 지역별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와 1억 그루 정화숲 조성,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재활용 문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최우선 공약은 지역 예산을 증액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지사업 재원을 모두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교부세율을 25%로 상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일자리 확충입니다. 지역주민 의무 고용제와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저조한 기관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정책입니다. 취업난 해소와 부족한 청년 복지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 연 1,000만 원 5년 지원을 내걸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의당 공약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약 1순위는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사회 상속제,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내걸었습니다. 2순위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겠다는 공약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인권 보호,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제로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과 아동 정책입니다. 여성을 위한 유연 근무제,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여성폭력 근절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각 정당별 10대 공약과 세부적인 내용 살펴봤는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각 정당별 이 공약 3순위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각 정당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이 정당을 보고 뽑는 것보다는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과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시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슈체크 613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6월이 시작되면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법정 후보자 토론회가 각 지역별로 개최됩니다. 지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비교하며 살펴보는 자리인데요. 다음 주까지 일반 유권자들도 토론회 의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정기롱 기자입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후보자 토론회. 유권자들은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보와 정책, 비전을 파악하고 어떤 후보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에 쓸 주제와 질문을 공모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제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권자가 토론회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와
궁금한 질문에 대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에서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 방법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속한 지역을 선택하고 지방자치, 정치, 경제,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토론 주제와 질문 사항을 공모자가 직접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공정성, 적합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 방송 토론에 적합해야 하고 개인의 민원이나 탄원 내용,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 옹호하는 내용은 제외해야 합니다. 접수된 내용은 각 지역 토론위원회에서 주제 및 공통질문 선정 시 활용할 예정이며 공모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유세나 선거 운동만이 지방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토론회에 쓰일 적절한 주제와 질문 공모를 통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동네에 적합한 후보자 선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정기룡입니다.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6.13 지방선거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구로구 선관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구로구 내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주민들의 6.13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포스터 등의 홍보물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로선관위 정정호 사무국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민선 6기, 서울에서 4명이었던 여성구청장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는 몇 명이 될지도 이번 선거의 관심거리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미투 운동 등으로 여성 유권자의 관심이 늘어난 상황에서 송파와 서초, 종로 등에서는 여성 후보 도전이 확정됐죠. 하지만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는 정당은 물론 연령과 성별을 뛰어넘어 지역의 적임자를 선택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